우선 그래서 여러분들이 16, 17장 얘기를 하기 전에 앞에서 배웠던 운동역학 관련한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운동학이라는 거는 뭐만 다뤘어요? 오케이. 다룬 게 변위가 영어로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쓰거든요. 앞에 플레이스가 위치니까 위치를 옮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선박 해양공학 개론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단어 따로 또 배우지 않아요? 안 배웠어? 기억 안 나? 배수량을 영어로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쓴다고 배우지 않아요? 걔도 사실 물을 배가 옮긴 거니까, 그러니까 배가 자기가 들어가면서 물을 밖으로 밀어낸 위치를 변경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은 의미이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동력학 수업에서는 변위라고 쓰고 해양공학 개론 아니면 그 뒤에 뭐 선박 설계 여러 수업들에서는 배수량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쓰게 되죠. 그렇게 됐고,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죠. 운동학, 선형 운동의 운동학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역학, 키네틱스. 기본적으로 키네틱스에서 다루는 것 중에 제일 핵심이 되는 물리량은 질량이에요. 왜냐하면 질량이 없으면 키네틱스에서 다루는 건 의미가 전혀 없거든요. 다 키네마틱스의 문제가 되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아니면 우리가 사용했던 기호들로 좀 정리를 해봅시다. 변위는 쓰지 말고, 속도 우리가 V라고 많이 썼고요. 가속도 A라고 썼죠. 그러면 질량 곱하기, 질량은 M이고, 질량 곱하기 속도 하면 뭐가 나와요? 그건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운동량. 운동량은 우리가 기호로 뭐로 많이 썼어요? L. 선형 운동량이, 원래는 선형이라서 리니어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L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도 해볼 수 있죠. 뭐 있어요? 그러면 힘. 힘은 L은 MV라고 쓰고, 힘은 F라고 쓰는 거 이제 알죠? 또 뭐가 있었어요? 이거 말고 에너지, 뭐 파워 그런 거 있었죠? 좀 특이한 거니까 뒤에다 씁시다. 뭐 책에서는 뭐라고 쓰더라 얘를? T라고 쓰고 뭐 이것저것 쓰거든요. 저도 잘 기억 안 나요. 책 열심히 안 봐서. 어쨌든 다른 것들은 뭐 생각하지 말고, 1은 뭐라고 썼어요? MA 곱하기 변위? 여기 변위 뭐 S라고 R이라고 쓸까? F 곱하기 R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적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히 스칼라끼리 한방향 운동이라고 하면은 MAR이라고 써도 되나? 안 될 거 없지. 그 다음에 에너지는 뭐 이것저것 있었는데, 뭐 KX, 2분의 1 KX 제곱도 있었고, MGH도 있었고, 위치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도 있었죠. 운동 에너지나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은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맞아요? 이런 거 얘기했잖아, 우리가. 이 정도는 기억을 해줘야지. 그 다음에 15장에서 아니면 15장이랑 그 앞에서는 회전 운동에 대한 운동학도 좀 다뤘어요.
이제 이걸 쓰려고 제가 칠판에 이렇게 주절주절 썼는데, 회전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운 게 뭐가 있어요? 변위는 각 변위라고 해서 세타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속도는 각 속도, 가속도는 각 가속도. 뭐 따로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죠. 앞에 각이라는 걸 붙이고 영어로 앵귤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각 변위, 세타, 각 속도 오메가, 각 가속도 알파가 나왔죠. 우리가 앞에서 이거 가지고 놀았어요. 15장에서 뭐 19장 초반에서 15장 초반에서 이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죠. 얘네가 운동력학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될까?가 이제 16, 17장에서 다루는 문제의 핵심이에요. 우선 회전 운동에 대해서 질량이랑 비슷한 뭔가는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질량이라는 거를 누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질량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원래 제대로 된 대답은 얼마만큼의 힘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가속도에 대한 비율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질량의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식을 쓰는 게 아니라 질량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어떤 힘을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 결과적으로 나오는 가속도의 비율이 질량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원래 질량의 정의예요. 그냥 단순히 무겁다 가볍다는 그건 무게의 문제지 질량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무겁다 가볍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기 우주에 나가서 중력이 전혀 없을 때 그때는 질량을 어떻게 비교할 거예요? 무겁다 가볍다 개념이 안 되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힘을 줬을 때 나오는 가속도의 비율이 질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법칙으로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운동량, 뭐 가속도에다 질량을 곱하면 힘 이런 개념을 우리가 선형 운동에 대해 갖고 있었는데 각 운동에 대해서도 회전 운동에 대해서도 똑같은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질량을 그대로 쓸 수 있냐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뭐 그거는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미 우리가 각 운동량 같은 개념의 회전 운동에서 각 운동에서 운동량에 대응되는 개념이 뭔지는 얘기를 했어요. 앵귤러 모멘텀이겠죠. 기호로 뭐라고 썼어요? H. 그 다음에 그냥 H라고 쓰면 안 되죠. 뭐 O든 G든 어떤 점을 기준으로 회전이다라고 항상 써줘야 된다 했어요. 얘는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맞아요? R이 먼저 와요? MV가 먼저 와요? R이 먼저 와요. 순서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힘에 대응되는 거는 그러니까 얘랑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힘에 대응되는 거는 우리가 정을 제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힘의 모멘트라고 쓰고요. 아니면 그냥 모멘트라고 써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모멘트 오브 포스라고 쓰죠. 얘 벡터니까. 물론 앞에 있는 다른 애들도 벡터긴 한데 얘네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1차원 운동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회전 운동은 기본적으로 3차원 운동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평면상에서 운동한다고 해도 회전축은 어디로 나와요? 이 평면상에 없죠. 평면에서 튀어나오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3차원 이상에서 회전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벡터라고 굳이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스칼라로만은 얘기를 못해요. 식은 똑같죠? 위에 거랑 앞에 R이 와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우리가 이런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배우긴 했는데 얘랑 어떻게 관련을 할지는 아직은 안 배운 걸로 치는 거죠. 이번 수업에서 배울 거니까. 그 다음에 일이랑 에너지에 대해서도 뭔가는 있어요. 얘네들이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17장에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 운동도 에너지를 나름은 갖는다. 그럼 그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얘랑 비슷하게 가긴 할 건데 정확히 어떻게 유도를 하고 뭐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7장에서 할 거고 16장에서는 요거 얘기를 할 거예요.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중요한 식 있죠. 회전 운동에서는 속도가 어떻게 나온다?
각속도랑 그 대상 거리에 외적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 유도하는 거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2차원에 대해서. 뭐 3차원까지는 어차피 2차원에 된 거 각 평면마다 해서 더하면 3차원이기 때문에 구태여 더 보이진 않았는데 어쨌든 요거 식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식이 왜 나오는지를 이해를 하는 것도 저번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따라서 유도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벡터를 이해를 하는데 많이 중요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면 회전 운동만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은 우리가 운동량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운동량이라고 하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속도에 비례한다는 거 생각할 수 있죠. 속도에 비례하잖아요. 질량이라는 그 비례 상수로. 각운동량도 비슷한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각운동량에서는 속도는 있긴 한데 각운동이니까 각에 대한 걸로 표현을 해주고 싶죠. 그게 뭐냐면은 각속도잖아요. 각속도 항에 비례를 하긴 한데 나머지 뭐가 들어가요? 질량은 들어가네, 다행히. 근데 거리가 들어가요. 거리가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두 개나 들어갔죠. 미안, 얘도 벡터야. 이해되세요? 이 부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수업에서 다루긴 하겠지만 이렇게 나오죠. 이 I라는 게 뭐냐면은 관성 모멘트.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라고 불러요. 혹시 들어봤어요? 이전에? 우리 수업에서 제가 한 번 얘기를 했었던 것도 같고 그 이전에 다른 수업에서 뭐 들어봤어요? 이거? 안 들어갔어? 단면 2차 모멘트는 정력학 때 들었죠? 그렇죠? 사실 걔랑 같은 개념이긴 해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둘이 뭔가 연관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구하는 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식이 같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개념은 되게 중요합니다. 관성 모멘트라는 물리량이 있다. 근데 그 물리량은 뭐에 관련된 거냐? 회전 운동에서 질량처럼 생각을 하는 거가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거 모멘트도 계산을 해주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질량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뭐에 대해서? 회전 운동에 대해서. 회전 운동에 대해서 이게 나오니까 그럼 우리가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정의를 하나요?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수업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 교과서 제일 뒤에 부록 A인가 보면은 관성 모멘트 구하는 얘기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책 쓴 사람들은 이거는 뭐 책 수업에서 직접 알려줄 건 아니고 이미 알고 있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수업에서는 차근차근 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대충 이해를 한 게 각운동에 대해서는 질량 대신에 관성 모멘트라는 거를 쓰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속도나 가속도 대신에 각속도, 각가속도를 쓰는 건 너무 당연하죠. 각운동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한다면은 17장에서 다룰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에너지는 그러면 질량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회전 운동에 대해서. 질량 대신에. 근데 질량 대신 누구라고 했어요? 관성 모멘트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I. 그 다음에 V는 속도잖아요. 회전 운동에서 뭘로 바뀌어요? 각속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게 제가 말은 쉽게 했고 여러분들도 그냥 그럼 대충 바꿔주면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유도를 해보면은 정상적으로 이게 치환이 되니까는 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17장에서 배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 16장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 정도로 제가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17장을 들어가야겠죠. 16장.